일요일 날 나온 지금 현재로서는 핵폭탄급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새롭게 생기는 부처 중에 기획예산처가 있죠. 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의원을 또 지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국민의힘 당적이 있고 당협위원장이고 아니면 김성식 전 의원은 이제 당적이 있었고 거기서도 또 바른미래당 등등 그러니까 보수 쪽 라인에서 의원직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이규현 홍보수석 뭐 브리핑 내용 다들 들으셨겠지만 어찌됐건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철학, 뭐 중도, 실용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내란 이후에 이해훈 후보자가 보여줬던 행동들, 뭐 당협위원장이어서 그랬다라는 자신의 설명도 있었으나 뭐 탄핵을 반대하고 그 탄핵 반대하는 집회에도 나오고 그리고 당협위원장이니까 본인 명의로 이제 플래카드를 걸잖아요. 네. 그 현수막 내용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사청문회 자료라면서 지금 페이스북에 엄청 올라오더라고요. 그 현수막 사진들을 계속 올리고 있어요. 자, 일단 이 인사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자고요. 제가 작년 2월 7일 날 이제 저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그 당시 당 대표 상황에서 영입을 하셨는데 예. 그때 그 멘트 자체가 그때는 대선도 전이고 12.3 내란이 있을 줄 사실은 아무도 모르던 때였죠. 그때 말씀하신 게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 하셨죠. 네, 우리의 외연 확장에 크게 기여할 분으로 기대합니다였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몇 년 동안 말씀 나누고 교류하면서 일 이야기 이상 다른 걸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치적 부분은 둘째 변론으로 하더라도 정책적이거나 일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그런 일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점이 있죠. 바른미래당 때 같이 해본 분들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그들 지금 현재 이제 완전 극으로 가는 사람들하고는 결이 다르죠. 유승민 대표 등등등 같이 이제 개혁 보수라고 흔히 말하는 분들. 그렇게 보면 정무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서 둘 다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12.3 내란 이후에 그 부분은 그건 스스로 이제 이해훈 지금 내정자가 스스로 이제 극복하고 갈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도 임명 전에 아마 개념 규정이 끝났겠죠. 그래서 요 청문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입장이 나오겠죠. 오늘 처음 예. 이제 있었지만. 그래서 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하셨을 것이다. 특히나 이제 김성식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형님 동생이지만 거의 뭐 비판 나오고 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상 보면 PK 출신으로서 뭐 합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제부총리를 시켜도 저기 하지 않을 정도라고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기존에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용 코드 그 부분에 적합하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사이드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 기자 사이드들은 어떻게 보시는가? 제가 오늘 전화를 좀 돌려봤거든요. 네. 돌아갔더니 저는 이제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난 이런 게 너무 좋아. 이 정도 네. 충격적인 얘기를 들고 오잖아요. 약간 중도 색깔에 있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이해훈과 같은 그 길을 걸어온 바른정당 까라들. 예. 이 사람들은 욕을 엄청 합니다. 네, 자기도 가고 싶거든. 왜 너만 가냐? 곧 망할 배에서 왜 너만 보트 타고 뛰어? 이건 보트가 아니라 사실은 유람선을 보내주는. 네, 그냥 보트도 좋은데 이 사람은 왜 쾌속정 보내서 지금 장관으로 데려가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오히려 그 좀 친윤계 있죠. 예. 친윤계 태극기 쪽 사람들하고 취해보잖아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충격받은 게 저랑 나름 친한 사람들이고 저한테 이게 멘트 나갈지 알고 얘기해준 사람들이에요. 예. 이 기자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둘 중 하나 같다. 엄청난 도박 중독자거나 정치 천재다. 네. 예. 근데 후자에 강조를 넣더라고요. 자기가 봤을 때 이건 정치 천재래요.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예. 윤석열이 그때 중도 노래를 보고 당선될 때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무슨 5.18 때 자기 전두환 재판 그 모의 재판 해가지고 도망 다녔니부터 시작해서 잠깐 사람들 속였거든요. 그 공정과 상식 이런 거. 그러면 그때 만약에 윤석열이 좀
정책적으로 딸리더라도 외연 확장의 중도 정책을 썼다면 그래서 누가 봐도 뭐 이쪽에서 봤을 때는 너 미쳤어? 하는 사람 만약에 데려왔다면 예를 들면 뭐 안 하겠지만 유시민 전 장관을 윤석열 정부에서 데려왔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정도의 파격이 이쪽은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건데 이게 전체 판을 흔드는 지금 파격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요. 자 최정 부국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김성식 전 의원하고 이해운 전 의원은 좀 달라요. 그 성향 자체도 김성식 전 의원은 제가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더니 자기는 개혁 중도인데 왜 보수를 엮이는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 한나라당 초선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 안에서 굉장히 개혁적인 목소리를 많이 냈고 그렇죠. 그 안에서의 반골이었습니다. 사실상. 예, 그 당에 잘 못 섞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당내 모임도 만들고 나와서도 좀 약간 다른 길을 갔고요. 근데 이해운 전 의원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친박의 핵심이었고 물론 그 사이에 이제 비박으로 갔기도 했고 뭐 물론 이제 개혁적인 목소리도 냈지만 좀 정치적 행보가 일관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 윤석열 그 캠프에서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 있었습니다. 김문수 심지어 경선 캠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대선 후보 캠프가 아니고 경선부터 이제 좀 같이 했던. 그리고 또 탄핵 때 이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되게 적극적으로 낸 것도 있고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색깔이랄까 저도 좀 가까운 사이예요. 근데 좀 이렇게 규정하기 사실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냥 권력 의지 하나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자리 욕심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근데 뭐 정치인이 정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제도 저도 이제 몇 분 친한 사람들 좀 전화 돌려보면 그냥 욕을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통적으로 가고 싶으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정말 이제 이게 두 가지 효과를 그대로 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원 전 의원이 마산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PK 공약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일단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자중질환으로 일단 만들어놨어요. 완전 이제 그 호떡집으로 만들어놓고 말하자면 이제 판을 흔든다라는 부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무섭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참 어떤 식으로든 엄청난 사건인 건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해원 전 의원이 그 최근에 그 행보를 어떤 식으로 해명할지 이제 그 부분은 그건 좀 이제 봐야 청문 될 것 기간 같아요. 동안 또 계속해서 거론이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벼르고 있거든요. 청문회 기간에 이제 사실 또 그런 정치적 행보 외에 약간 개인적인 부분들도 좀 약간 논란이 됐던. 그 당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 당 사람들이 잘한다면 더 잘 알겠죠. 그런 좀 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취재하면 들은 건데 그 이해훈은 조심해야 돼요. 정보위원장 하셨어요. 아니 그리고 정보가 굉장히 많고. 청문위원들은 안전한가요? 이해훈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네. 너 나 공격해? 그러면서 이해훈 의원이 안경을 싹 올리겠지. 사모님 잘 지내세요? 요새 어디 사시더라? 뭐 이런 거. 이제 고위직의 관점 그리고 전 기자님들의 관점이라면 유튜버의 관점으로 보면 유튜버였어요? 이제 셀럽의 관점이죠 뭐.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이 행보를 보면서 2000년 초에 얄밉게 일잘했던 한나라당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선택을 보면서 그 바둑을 드는 것처럼 상대편 진영을 정말 좁게 점점 만들어가고 그 어떠한 행보도 못하게 쪼여 들어가는 느낌이었고 이거를 보면서 그냥 딱 떠올랐던 인터넷 짤이 하나 있습니다. 게임은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빡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정확한 이제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최고의 수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를 앞서 뭐 정치 천재 혹은 뭐 판을 흔든다. 그리고 지금 상대를 고립시키면서 그 판을 주도한다. 등등의 다양한 평가들이 나옵니다. 이거 정치적 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기획예산처라는 부처 자체가 이번에 새롭게 생기면서 국무총리실 아래로 들어가고 예산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해훈 전 의원이 KDI 연구위원도 했었고 경제학 박사도 했었고 뭐 그쪽으로 박다, 전문성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정치인으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해왔던 뭐 지금 이 정부도 소위 말하면 그 확장 재정의 기조라든지 그리고 기본소득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퓰리즘이다라며 굉장히 비판을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거 빼고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갈 수 있는 캐릭터인 건 맞느냐?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해훈 그 내정자가 직접 당신 말로 한 게 있죠. 성장과 복지, 복지와 성장은 병행해야 된다는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과 내 철학은 같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 동안에 확장 재정 뭐 1,100조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저희 같은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이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권 하면 긴축 재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국가 부채, 내셔널 데트죠.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채에서 이미 윤석열 3년 동안에 140조 정도가 늘어났어요, 대략. 그러면서 내셔널 라이어빌리티, 국가가 간접적으로 지는 채무까지 했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뭐 기본소득을 어떻게 해서 더 갑자기 늘어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12.3 내란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마중물을 붓고 올라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해운 내정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는 통밥으로든 면밀하게 계산했던 각이 나오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그 재정 건전성 얘기만 했잖아요. 건전 재정. 그 뭐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면 건덜 재정이에요. 건덜 그냥 뭐 남는 것도 없고 계속 부채만 늘어났고 본인들이 했던 말이나 그 정책 기조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 이유가 뭐였느냐? 부정부패가 끼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이 다시 한번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오늘 이 뉴스를 다루면서 전 가장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발표 나자마자 바로 제명을 해버립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배현진 의원이 썼던가요? 일제에 부역하는 거. 부역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런 식의 마인드라면 국민의힘은 스스로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윤모 씨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반국가 세력이라고. 왜냐하면 이해운 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하겠다고 자리를 받은 거잖아요. 네. 민주당 당직을 받은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요인으로서 일을 받은 건데 그거가 부역이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반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예. 그러면 누구 표현대로 하면 이게 반국가 세력인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임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빡치게 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해당 행위를 했다고 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의 당협위원장이 중앙정부의 이 장관직을 맡는 것이 해당 행위라고 보는 정당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해석이 돼요? 난 이게 너무 이상하던데. 제가 어제 그 있고 나서 원래 이제 당의 그 올해 출연 기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절차를 좀 세야 돼요. 근데 아직 답을 못 얻는데 원래 이거 윤리 제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잘못해도 절차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명이라는 게 따지자면 그냥 일반 형사법으로 치자면 직결 사형 같은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직을 면직시키는 건 가능해요. 최고위에서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그렇죠. 뭐 다운권 정지 뭐 이런 거. 예, 최고위원 사퇴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선출직 빼고는. 예. 근데 이거는 제명이잖아요. 당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거잖아. 없애는 거서 이거는 제명의 사유가 아까 말한 대로 뭐 현저하게 당에 뭐 해야 하는 오 좋아요. 근데 윤리위의 정식으로 거쳐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절차라는 걸 거치고 그렇죠. 그리고 소명의 기회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한 방에 완샷이었어요. 시쳇말로 얼마나 빡쳤으면 야 절차공 필요 없어 잘라.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그래서 제가 전화를 돌려보니까 그 이해운 후보자를 싫어하는 사람도 여기에 관해서는 물음표가 있더라고요. 아니 좀 차분하게 사안을 좀 보고 그리고 이해운을 예를 들면 제명시켰어요. 그러면 제명을 시키더라도 왜 제명을 시키는 건지를 충분히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그리고 소명을 받아야죠. 네, 그리고 자기 지지자들 결집을 위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놈이다. 약간 이렇게 몽둥이 매질을 해줘야 돼요. 매달아 놓고. 근데 그걸 호다닥 막 호떡집에 가서 막 잘라버리고 한 게 이게 본인 감정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게 또 나중에 개꿀잼으로 지낸다. 이거 소송하면 무조건 무조건 제명은 아마 패소할 겁니다. 그래서 원복이 될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적법 절차를 안 지켰고 제명 사유나 이런 거에 해당 행위라고 하는데 너무 포괄적인 사유고 말씀하신 대로 소명 기회 안 줬고 이런 것들 다 하면 법원으로 끌고 가면 이거 무조건 패소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나 명예훼손 해달라, 뭐 명예 회복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곧 장관이 되실 그분이 나서신다면 더 국회면 더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되죠. 이해은 장관님이 인사청문회에서 그거 요청하시면 진짜 재밌겠네. 아니 왜 불법으로 당적 없애냐. 장관 후보자. 아까 이제 정치 천재를 말씀하셨잖아요. 그 보면 이제 기존에 외통수라 그러죠. 장기나 뭐 자기들 스스로 이제 뭐 통일교 이런 거 막 주장하다가 딱 받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제 외통수에 얻어 걸리니까 다른 조건을 갖다 걸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어제 같은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조금은 고민을 해야죠. 즉각적으로 지금 뭐 전화로 돌려서 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의견을 다 예스냐 노냐를 물어서. 최고회의도 그 서면 최고회의를 했죠. 그 네. 일요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급했던 거야. 예. 그러면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반대를 했을 때 과연 그들의 지지자 및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까? 그리고 뭐 계속 낙마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을 때 과연 어떨까? 완벽히 외통수에 걸렸죠. 찬성하자니 이미 제명까지 했는데 찬성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반대를 했을 때 여론이 과연 어떠느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정도로 뛰어난 인재가 이해훈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예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인사 한 3가지 정도 포석이 깔려 있어요. 네. 뭐냐면 첫 번째는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흥묘 백묘 다 쓰겠다. 고양이만 잘 잡으면 된다. 통합의 메시지를 하나 던진 거고, 두 번째는 분열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던졌을 때 분명히 국민의힘의 분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네. 근데 이것도 제대로 먹혔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단속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지금 명청대전이 밖에서 보는 것보다 생각보다 안쪽에는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획예산 저 내 거야 막 이러던 민주당의 중진급들이라든가 이런 어느 정도 정치를 하셨던 분들한테 나한테 제대로 안 보이면 너네한테 자리 안 갈 수도 있어. 이렇게 단속의 의미까지. 그래서 네네네. 통합, 분열, 단속 이렇게 3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저는 뭐 좋은 평가를 하나만 좀 해보자면 예. 그나마 오늘 아침에도 다른 매체 기자가 아침에 여기 오기 전에 전화가 와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본인이 내세웠던 기본소득이나 이런 공약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 민생지원금이나 이딴 거 이렇게 주는 게 얼마나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아무 쓸모가 없는지를 깨달은 거죠. 근데 문제는 정청래 대표와 그 정청래 대표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개딸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냥 계속 달라는 거예요. 기본소득 달라 그러고 계속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 달라 그러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막으려니까 이 명분이 없어. 자기가 기본소득 얘기하고 대통령이 네. 됐는데, 그래서 이해훈 장관 후보자를 데려다가 그 욕도 먹도록 하고 그것도 막도록 하고 네. 예산을 조이도록 해서 그 역할을 맡긴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뭐 굳이 우리 보수 쪽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나마 국가를 위해서는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면이 있지 않겠나. 그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딴 거는 어떻게 말실수예요? 아니면 평소에 소신입니까? 재난지원금, 민생지원금이 이게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면은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도움이 되냐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만 올리고 자산 가치만 폭등시키고 네. 국민들의 삶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환율 문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게 네.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돈을 갖다가 퍼다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쭤본 이유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게 말실수시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만약에 소신이시면 네, 네. 어쩔 수 없고요. 아니 저는 그 부분에 네. 있어서는 네. 그렇게 가져갈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할 문제는 아니라고 표현은 생각합니다.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도 당 강령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지금 영남 지역 가보세요. 지자체장들이 전부 다 그 지방정부의 장들이 영남의 국민의힘 소속들이잖아요. 거기서 지금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부터 좀 일관되게 하지 못하게 막든가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시범 사업 하는데 거기에도 2군데 지방정부의 장 지금 영남 지역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무슨 뭐 개딸?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그분들이 그냥 받아가려고 한다는 투로 얘기하는 거는 전 동의하기가 어렵고 네. 다만 이 문제 이해훈 장관 임명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계에서 이렇게 발작 버튼이 눌리듯이 비판하는 게 맞나? 그럼 한동훈 대표는 용기를 가지시라. 우리가 국민의 바다로 가자. 네. 해가지고 회계를 실질적으로 그 윤호개인 쪽에 요청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상당수가 윤호개인파로 되어 있는데 한동훈 네. 대표는 누구랑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훈 대표 회계하고 회군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한동훈 대표에게 회계하고 회군할 경우 이들을 중용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해도 완전히 그냥 다 깔아뭉갤 것인가? 지금 이 태도로 저는 많은 것들이 한동훈 네네. 대표의 앞길을 보여주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입장이 좀 통일되게 나와요? 아니면 거기도 굉장히 좀 어수선합니까? 아, 지금 어수선한 상태죠. 왜냐하면 저만 해도요. 어젯밤에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싸우는 전선이 윤호개인 파 물러가라 이거잖아요. 네. 그리고 적어도 회개를 해야 뭐 용서할 기회라도 있는 것인데 회개도 안 하고 어슬렁어슬렁 지금 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에 땀 뻘뻘 흘리고 샤워 안 하고 이불 속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엄청 찝찝했겠구만. 근데 이제 아침에 막 꿈에서 이 국가의 미래와 이 국민들의 어떤 미래, 국민들이 진짜 정치권이 정상화되기를 빨리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게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를 단죄하겠다 이런 것까지 하려는 건 아니다. 적어도 사과하고 이 뭐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한다면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용서도 해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장관 포석이 저는 뭐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에는 최근까지 중성동 의뢰 이혜훈 위원장으로 있을 때 어제 이제 우리 당에서 제명되기는 했지만 최근까지 이혜훈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혜훈 위원장이 걸었던 플랜카드가 있어요.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예요. 중성동 의뢰. 예?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예? 근데 뭘 반성을 했냐고 도대체가. 그래서 제가 늘 이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이게 이혜훈 위원장이 최근까지 이렇게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도 할 말이 없고 그냥 헌법수호 TF인지 뭔지 빨리 해체시키세요. 그냥 반성문 하나씩 받고 그냥 끝내고 반성하면 다 된다면서요. 그냥 저기 반성문 하나씩 받고 그냥 뭐 그 계엄에 저기 했던 사람들 그냥 다 저기 하고 용서하고 국민 대통합으로 가시고 그냥 그나마 제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그나마 이혜원 위원장이 포퓰리즘적인 경제 정책, 그다음에 그를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 펀더멘털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나마 그건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왜 받았지? 이혜훈 전 의원은 이걸 왜 받았을까요?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는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굉장한 요직이에요. 요직이겠죠. 예, 곡간직이 아닙니까? 곡간직이. 그 자리는 사실 정치인이라면 누구도 거부하긴 좀 어려운 자리예요. 예, 그리고 그걸 본인이 그동안 걸어왔던 보수 경제학자로서 혹은 뭐 보수적인 입장을 이제 어쨌든 많이 상당 부분은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자기가 윤호개인을 했다가 이제는 아니다. 정치적으로 돌아서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혜훈 위원장은 그 전에도 앞서서 나온 기본소득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반대를 세게 해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한정 돈을 풀고 있는 이런 상황. 그리고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장의 정부 개입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항상 반대를 해왔죠. 그럼 이제 들어갔을 때 이러한 잼 노믹스에 대해서 과연 동의를 해서 들어가는 거냐 아니면 노잼 노믹스 그러니까 잼 노믹스에 반대를 해서 자기 소신을 펼칠 거냐 이게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내용이라고 보여요. 이제 이건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과거에 어젯밤 꿈에도 웨스트윙이 떠오르는 거예요. 웨스트윙. 미국 드라마. 네, 미국 드라마에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미국 정치 드라마 이거 보세요라고 추천한 적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 중에 산토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두 번째로 대선에서 당선이 되거든요. 이 사람 이민자 출신으로 아주 극적으로 거의 버락 오바마 같은 그런 스토리 선상을 그리면서 그 극에서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상대방 공화당의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요.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과 대통령과 내가 생각이 다를 경우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를 설득시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진보 보수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때 그거를 서로 뭐 싸우기도 하지만 이제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면 토론하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방식이에요. 지금 일하고 있는 방식. 그래서 정부 내에서도 예를 들면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의견이 다를 때 싸우셔야지 이걸 안 싸우고 말이 됩니까? 서로 대변할 사람 대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느 한쪽으로 뭐 동의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문회 때 저는 아주 유연한 자세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렇다면 그러한 태도를 보여줌으로만 인해서
저는 상당수 유연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국민들 앞에 이게 오를 때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아니 혹시 차원에서 대통령 측면에서 이럴 수도 있나요? 대표적인 보수 경제론자인 이해운마저도 이 동의한 이거 정도라면 보수 이 경제론자들도 이제 다 이 정도는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하기 굉장히 편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아니 뭐 여러 포석이 있죠. 뭐 다 앞으로 그것도. 이제 하는 거에 따라서 보여질 것 같은데 네. 그냥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에 이 임명은 굉장히 하여튼 이례적인 임명은 맞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이례적인 임명이 좋은 효과를 냈던 때가 언제가 있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평생을 몰라요 저희.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이건 워낙 안 살아봐서 평생을 사회주의자로 살았던 조봉암 선생을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네. 그리고 이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당시 뭐를 하냐? 농지개혁을 합니다. 그렇지, 농지개혁. 농지개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농지개혁이라는 거를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네. 이승만 대통령이 우파의 대통령으로서 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면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평생의 사회주의자였던 네. 조봉암 선생을 이제 농림부 장관으로 임명해서 유상몰수 유상분배 농지개혁을 하고 대한민국을 자영농의 나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스스로 일어서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케이스에서 그나마 성공한 케이스가 저는 그 케이스가 떠올라요. 그래서 네. 과연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그런 케이스를 할 수 있을지는 그는 앞으로의 행보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드는 칼로서 그렇게 반대편에 대한 이야기를 처단하고 그렇게 가면 좋은데 제가 보기엔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관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여태껏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제관의 일관성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 기본소득, 그다음에 확장재정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봉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을 해야지 자유시장 경제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라는 게 아주 강하게 들어가 계신 분인데 이해운 장관을 넣음으로써 과연 이해운 장관이 그거를 반대하고 나서길 바랄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아까 지금 정영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해운조차도 내 거에 동의했다 이렇게 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덧붙이면 성남시장 할 때나 경기도지사 할 때나 무슨 재정이 파탄날 정도로 뭘 기본소득을 뿌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재정 규모 이내에서 감당할 정도의 수준으로 그런 것들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선순환 효과를 전 가져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금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유임을 시켰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젯밤에 바로 제명시킨 거죠. 네. 제명을 바로 했어요. 이게요.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게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었잖아요. 탈당도 안 하고 지금 지명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태라면 오히려 이 연정이나 오히려 당청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부를 오히려 국민의힘이 활용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당청 회의합시다 해가지고 기획재정부 장관 불러가지고 본인들이 본인 정당 소속이니까 얘기할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잘라버리니까 국민의힘 이제는 정치적으로 못 따라.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한데 주진우 의원이 이제 이해운 지명은 경제 폭망에 대한 물타기다. 장관 시켜준다고 하느냐. 배현진 의원이 정치적 도의를 넘어선 명백한 배신 행위다. 출세를 위해 양심과 영혼을 팔았던 일제의 부역 행위와 다름이 없다. 김재원 최고위원 진영을 분열시키는 무도함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굉장히 거친 평가들이 나왔고 뭐 이제 그 대변인도 역시 이제 확장 재정 실패를 덮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방패용 저질 물타기 인사. 이렇게까지 화낼 일인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화들이 많이 나셨어요. 지금. 직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의도가 정확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대편에 대한 분열. 근데 이거를 너무나 국민의힘이 덥석 물고 지금 가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이었잖아요. 오히려 안 그랬을 거예요. 오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보수 인사도 써라. 흥묘 백묘 뭔 상관이냐. 이게 하죠? 그러면은 저렇게 이동학 최고처럼 찝찝한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적정 분열을 가져올 수 있다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선. 근데 이거 바보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인 거야. 투입시켰다고 생각을 해야지. 계속 무슨 적정 분열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그 직전까지 민주당의 내란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플랜카드 붙이고 있다가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에 개파를 불문하고 누구 하나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분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윤호개인에 대한 분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태도에 대한 배신감이에요?
예를 들면 계속 연정을 한다는 건 아니었지만 상대 진영에서 이제 장관을 쓴다고 하면 보통은 통합 행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을 밀어 넣지는 못할 망정 갔는데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는 아니, 너 어제까지 안 그랬는데 너 혼자 살겠다고 갔어. 이제 이런 배신감이에요. 살겠다고가 아니죠. 이게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당에서 기관을 형성하는 자리인데 당협위원장이 그래도 당의 그 간부잖아요. 그리고 지역구에 국회의원이 없는 데에선 그 지역구에 저기고 당의 조직의 장이고 그런 자리를 내려놓은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지금 지명됐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는 게 뭐 아무 협의도 없이 발표가 됐겠습니까? 그럼 직전까지 당내 활동들 계속해서 해왔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에 대해서 당의 동지들이나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누구 한 명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이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는 개파 초월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적정 분열이 있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저는 오히려 요즘 그 김어준 씨 방송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이에 대해서 나오는 반응이나 경황대 반응이나 이런 걸 보면서 그냥 민주당 내 분열, 당정의 분열이 더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내? 당정 분열. 예, 명청 간의 그 분열이 이를 통해 더 극단적으로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드러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는 이해운 장관 후보자의 앞으로의 청문회와 행보를 보면서 우리가 차차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열은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탈출이 얼마 전에 우리가 한 달 전인가 인효한 의원 탈출했잖아요. 더 이상 이제 의원직도 안 하겠다. 하고서는 이제 원래 의사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감이 어디서 오냐면 국민의힘은 계속 축소되고 있다. 우리는 확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운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 후보자도. 그러니까 축소지향적인 상황 속에서 축소지향적인 것을 굉장히 떨떠름해하는 한동훈계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실제로 어제까지 윤호개인 외치다가 갑자기 민주당에 가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그 논리 구조적 오류가 있는 게 계속 그럼 윤호개인을 외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이 회개하고 회군한다고 해도 한동훈계에서 받아줄 거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 그거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 한동훈계에서 말을 너무 많이 뱉어놓으면 나중에 그게 다 돌아갈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게 용서를 다 해줘야 될 텐데. 분열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이제 이해운 인사의 굉장히 큰 파장은 이제부터 시작인 게 자 이제 보면요. 이 국민의힘 인사들 중에 특히 중진들이 함부로 비판을 못해. 왜? 다음엔 난가? 하거든. 다음에는 진짜로. 이거 진짜요. 회개하고 회군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너무 그렇게 쉽게 보이는 아니야. 여기서 만약에 진짜로 다음번 인사 한 명이라도 더 통합적인 인사를 한 명 넣잖아요. 그러면 박살날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개혁신당도 혹시 기대하시나요? 저희요? 예. 표정 관리 아시죠? 저라면 저희 세명 의원 말고 같은 맥락에서 하나만 얘기하면 그 김성식 전 의원 있잖아요. 한국당 출신에. 이 김성식 전 의원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실은 김성식 그 의원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죠. 평가가 다 비슷하잖아요. 매우 이제 합리적인 인사다. 합리적 보수 인사 정도. 그렇게 이제 불리니까 뭐 길게 봤을 때는 난가에 아마 저기 단서는 김성식 의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김성식 의원에 대해서 말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김성식 의원은 지금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의 분석이 맞는다면 그거는 이제 김성식 의원 정도는 그 분석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축소지향적으로 가고 있으니 뭔가 중도적으로 확장하는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으니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이 명분이 김성식 의원한테는 통하는 것 같으니까 아무도 말이 없어요. 근데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그냥 윤호개인의 센터 오브 윤호개인. 센터 오브 윤호개인이 아니 그 현수막도 계속 걸고 있던 분이 어제까지 현수막도 계속 걸고 있던 분이 센터가 갑자기 간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 하여튼 뭐 어제까지 상대편에 어제편 상대편에 제일 핵심부에 있던 사람. 그러니까 축소지향에 제일 핵심에 있던 분이 갑자기 저쪽에 장관이 돼서 나타나신 거야. 아니, 그러려면 장동혁 대표 정도가 가야죠. 센터 오브 윤호개인 느낌은 아니에요. 568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